유승민, 한동훈, 조국 내년 선거 큰판 짠다 그 이런 순서가 참 재밌어요. 어. 그 가나다 순서가 아니더라고. 중간에 음. 한동훈이 끼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 뭐지? 유승민, 합반도 아니네. 유승민, 조국, 한동훈 이라면 가나다 순서라고 하겠는데 네. 그 학번 순서도 아니고. 일단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세 사람을 모아놓은 건 아니고요. 일단 유승민은 이제 경기지사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거를 이제 최근에 유승민이 한 발언이 뭐냐, 언젠가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정치를 열심히 했던 만큼 결실을 보고 싶다 이랬어요. 그 이제 결실이라는 말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경기지사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고 그때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하고 연대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본인 얘기로는 생각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치판에서는 그게 진심일까? 주변에서 강권하면 그때도 그런 말이 나올까? 뭐 이런 지금 분위기 속에 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비대위원장 서울시장 혹시 나오나?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지방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정치적 매기가 되겠다. 생선 매기를 말합니다. 이제 북유럽에서 정어리를 이 화로 운반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상하지 말라고 매기를 집어넣거든요. 매기가 정어리의 천적이랍니다. 이제 그거에 뭔가 빗대 가지고 자기가 이제 범여권의 매기가 되겠다. 그래서 범여권이 고위승직하면 자기가 들어가서 한바탕 휘저어 놓겠다. 뭐 그런 의지 표시인 것 같고, 또 뭐라고 했느냐? 오세훈 시장이 다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싶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또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봐서 이제 분명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건 맞는데 그동안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냐 지방선거냐 부산 시장이냐 뭐 어디냐 그랬는데 이런 말을 한 걸로 봐서 서울시장 출마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목은 나오지 않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데 지금 범여권에서 조국 말고는 이렇다 할 카드가 없으니 김민석이 이제 콜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데 김민석은 또 유튜브 방송,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가서 그랬어요.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상황은 안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그래서 지금 빅샷들이 이제 네 사람 거론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그 스탠스가 어정쩡합니다. 빅샷이 맞아? 라는 뭐 시청자 댓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일단 아니 유승민 의원이 뭐 똑똑한 분인 거는 알겠는데 이분이 갑자기 나와서 뭐 빅샷이 맞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유승민, 한동훈 두 분의 이제 그 한 가지 그 뭐랄까 핸디캡이라고 한다면 네. 이분들은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만큼 또 비토 세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항상 이렇게 이제 큰 전국 단위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분들을 망설이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공중에 그냥 그 떠들고 있는 얘기일 뿐 구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보도되지는 않고 있어요. 아니 근데 비토 세력이라고 아주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유승민, 한동훈에게 뒤집어진 프레임이 바로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이 배신자 프레임은요 절대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유승민은 정말 뭐라고 할까 다재다능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박근혜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 이 박근혜가 이 유승민을 키웠잖아요. 키워준 셈이 됐잖아요. 뭐 키웠다기보다 키워준 셈이 됐는데, 그러니까 대구 동구에도 좀 출마를 못 한단 말이에요. 대구 동구에도 그 배신자 프레임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동훈 이러면요, 자기를 키워주고 이끌어준 자기 앞에 선배였던, 그리고 20년 동안에 한솥밥을 먹었던 윤석열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배신했다. 그 쉽게 말하면 의원총회 때 배신을 아니 참 내란을 자백했다 이 말 하는 순간에 한동훈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버린 겁니다. 난 그렇게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배신자 프레임이 뒤집어 씌워지면 그걸 벗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조국 같은 경우에는요. 나는 이번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본인이 출마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보궐선거든 서울시장 선거든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앞으로 1, 2년 더 제야로 남았으면 자신은 잊혀질 수밖에 없다. 이 정치판의 승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민석은 지금 총리 오래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추밭 때문에 안 돼요. 이분이 배추밭 우리가 다 잊었지 싶지만 우리 국민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배추밭에 돈 2억 집어넣으니까 한 달에 돈 얼마씩 주더라 하는 그 얘기를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잊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정치적 그 업적을 지금 총리를 하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마 선거판에 큰 선거판에 본인 이름을 잘 쉽게 걸지를 못할 겁니다. 그 총리 그 청문회 때 청문회 전에 나왔었던 엄청난 의혹들 있잖아요. 네. 노동하지 않으나 돈이 쌓이는 신비한 이런 직업이 없으나 돈이 쌓이는 통장에 돈이 쌓이는 이런 신비한 기적을 행하신 경조사를 치를 때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이것들이 다 해소된 게 아니에요. 선거에 나오면 결국 이거는 원점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저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게 그러면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입장은 무엇인가? 결국 장동혁 대표가 유승민, 한동훈의 손을 잡을 것이냐,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 것이냐, 아니면 장동혁 대척할 대표가 것이냐. 바보입니까? 이걸 예상해 달라 하는 이미 말씀이죠. 뭔가 하면요. 네, 나무를 베면 네. 그루터기만 남아있잖아요. 네. 유승민과 한동훈은 이미 그루터기로 보이는 겁니다. 나무로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지금요. 나는 우리 언론사 기자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그 제대로 눈여겨보지 않는 것이 아니 벌써 자꾸 워낙 바쁘게 돌아가니까 네. 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정청래의 서울시장 후보설 네. 이거요. 정청래의 서울시장 후보설을 누가 함부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네, 네. 저질로 민주당에서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정청래는 그때부터 열심히 뛰기 시작했고 추미애가 왜 서울시장 후보설에 나왔겠어요. 그것도 쉽게 본인이 하고 싶다기보다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에 대해서 명태균 스캔들 있잖아요. 네. 그걸 갖고 이 정권이 계속 끌다가 잡았다가 하는 네.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의심스러운 있어요. 네.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공개적이 아니라 비공개로 불러서 이미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 쪽입니까 아니면 검찰 쪽에서 해야 됩니까? 좀 명쾌히 이 명태균 사건에 대해서는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오세훈에 대해서 어떤 피의 사실이 있고 수사가 어떻게까지 되고 있는지 지금 잘못하다가는요 보수는 또 뒤통수 얻어맞고 서울시장 후보를 못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서울시는 오세훈 현 시장이 있고 경기도는 김동연 현 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재공천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고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쪽에서 재공천을 받는 것 아니냐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바 양쪽에서 뭔가 그러나 경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 쪽 후보들을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지금 현재 시기 여론조사상은 앞서 있는데 가령 오세훈 시장이 대항마로서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누구냐?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박홍근 이런 이름들이 거론은 되고 있으나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보면 아직은 대적할 만한가? 이런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김동연 지사가 재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또 김동연 못지않은 추미애하고 김병주 의원이 지금 여기에 경합을 벌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는 자당 내에 그 후보 경합을 벌일 때 그 경선에서 어떤 그런 이제 판도가 펼쳐질지
이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을 좀 국한해서 놓고 본다면 민주당 쪽에서 여기 대항할 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때 김민석이냐 조국이냐 뭐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양쪽 카드를 거론하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서울시장 선거를 매개로 해서 민주당과 조국당이 다시 합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합당까지는 아니고 조국도 절대 합당은 안 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선거를 국지적으로 연대한다. 이제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역구에 따라서 지역구는 아니죠. 지방선거니까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경기지사든 전라남북도 도지사든 어떤 그 이 특정 그 광역단체장을 놓고 조국 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어 다른 쪽이 후보를 내면 다른 쪽은 안 내는 식으로. 왜냐하면 조국이 김어준 방송에서 그랬어요. 제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표를 분산시킬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을 하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방송에 또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조국이 보궐선거 나간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이제 그 앞뒤에 서울시장 후보가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니까요. 이거는 본인이 서울시장도 염두에 두고 있는 카드의 하나로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조국에 대해서 그러면 입장을 좀 밝혀봐라. 국회의원 나갈래? 아니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이냐? 이거 확답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심중은 어느 정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은 있죠. 그럼 우리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지사 가장 지금 주목을 받는 게 세 군데고 이제 부산시장은 지금 이제 그 박형준하고 전재수하고 양강 구도가 거의 굳어져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 두 사람을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거의 그 오차범위 내에서 둘이 부딪히고 있는 걸로 돼 있고 다른 후보들은 좀 한참 차이가 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서울시장입니다. 서울시장은 누가 아니 어떻게 그래도 붙을 것인가. 불경의 한 축인 부산이 만약에 예. 진보 좌파로 넘어간다면 그 대단한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영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그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도 궁금하지만 서울은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게 또 하나 있습니다. 가령 계양 보궐선거 어떻게 될 거냐. 인천 계양. 예. 예. 계양이 가장 주목받잖아요. 그 이재명을 배출한 그 지역구니까 네. 여기에 보궐선거 어떻게 될 거냐는. 그때 지난번 총선 때 한동훈 대표가 거기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차라리 거기를 나가서 종로 아니면 인천 계양을 둘 중에 하나는 나가서 직접 부딪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갈까? 근데 본인 생각은 지금 선을 긋고 있거든요. 생각 없다. 자신이 없다는 건지 생각이 없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으로서는요. 예. 만약에 이번에 무슨 선거든 나가서 패배를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문자 그대로 정치적 사망 선고입니다. 그 사망 선고니까 지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유승민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유승민은 오랫동안 지금 깔아앉아 있었는데 다시 그 자기가 도전하는 선거가 경기도지사 선거일지 아니면 다음 국회의원까지 참고 있다가 이제 그렇게 되면 예. 서울시장 그 국민의힘 쪽 후보는 이제 오세훈 현 시장이 명태균 리스크가 있기는 하나 다른 카드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 보수 쪽에서도 나경원 의원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후보를 네. 대타를 지금 그 찾는다면 생각 있는 분들은 아니, 거론되는 분들은 있어요. 많이 있겠죠. 뭐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적어도 가령 나경원 의원 정도가 등장을 한다면요. 네. 저쪽에서 나오는 뭐 박주민과 여론조사를 해도 네.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민주당에서 후보를 박주민 선에서 끊을 것 같지 않은데요. 네. 굉장히 강력한 후보를 전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범여권으로 이제 네. 넓힐 수밖에 없는데 근데 범 여권으로 왜 넓힙니까? 자당 내에서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현재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현재로서는 네. 떠오르는 인물이 없어요. 아니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네. 정청래 야망을 왜 자꾸 무시를 하세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네. 거론되던 근데 게 그래- 정청래 서울시장 그 후보였습니다.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정청래는 가령 모든 정치인들은 내가 대권의 꿈을 본격적으로 꿀 때까지 로드맵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정청래의 현재 시기 로드맵을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지요. 정청래는 내년 8월에 있을 당 대표에 재선되는 것이 꿈일까? 아니면 서울시장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자기네 옵션일까? 이제 이걸 우리가 따져 보자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보도의 대부분은 내년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재선, 그리고 이제 6월에 있을 지방선거가 또 대승 쪽으로 민주당이 성과를 거둔다면 그걸 등에 업고 당대표를 재선하는 거다. 그걸 해야만 2028년 그 총선 때 공천권을 또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이런 건데 우리 김공희 생각하시는 것도 참 괜찮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정청래가 내년 8월 그 전당대회에서 다시 당권에 도전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그 대통령이 당권을 잡고 공천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공천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음 내년 8월 달에 당권에 도전한 사람은 그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자리를 과연 권력의 그 핵심인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쉽게 정청래에게 그 너가 져라 이렇게 줄까요? 그래서 이제 일단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놓고 적어도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용산이냐 당이냐 어느 쪽이 이니셔티브를 주느냐 이것도 우리의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 지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네. 다음번 지방선거라는 게 결국은 뭐 누가 이기느냐 지금 이제 180 의회 180석 구도 요거를 이제 지방선거에서 한번 또 흔들 수 있느냐 뭐 이런 그 거대한 그림뿐만 아니라 조국이라는 개인, 한동훈이라는 개인, 유승민이라는 개인한테도 정말로 자기의 정치적 사활이 걸린 진짜 선거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죠. 사활이 정말 걸려있죠. 개인의 아까 이제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조금만 이어서 더 말씀을 네. 드린다면 정청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의 주도권 이게 이제 뜨거운 감자일 수가 있는 것이 이거 잘못 쥐었다가 대선을 지방선거를 성공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다음 당 대표 선거도 이제 물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방선거를 크게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면 그 주도권을 잘 안 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지방선거를 기대만큼 성과가 좋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데 그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용산과 뭔가 공천 주도권을 쉐어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네. 뭐 어떻든 나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제발 우리 보수가 재건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리얼미터 혹은 뭐 KSOI 이런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과 오차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전화면접조사인 MBS나 한국갤럽은 아직까지 여전히 20%대 중반에 있어요. 바닥선입니다. 네. 예, 그래서 나는 이 민주당이 뭐 어떻든 후보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국민의힘이 제발 그 국민의 신망을 다시 회복하는 네. 그런 정당이 되고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갖고 또 아니 정말로 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음 주에는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예.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 누르면 복이 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쟁하고 애들 나